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깜짝 놀랐죠. 재경부가 기습적으로 8.3 세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정말 휴가지에 계셨던 분들, 휴가 가셨던 분들이 정말 발칵 뒤집힐 정도인데,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으로 오늘 나왔던 얘기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드리면은요. 2026년 세제 개편안, 일단 뭐 상세본을 제가 기본으로 해서 8월 3일 오늘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잠재 성장률 반등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세제 개편안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두 번째가 민생 지원, 뭐 서민 중산층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자, 세 번째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 추진, 개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놀랍게도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야기했던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겠다. 정상화하겠다. 자, 그러면서 엄청난 뭐 이렇게 입법해야 될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졌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 자, 일단은 뭐 계속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은 정부 안으로 오늘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일단은 명칭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장특공 뭐 요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일단은 장기 거주 이렇게 이제 보유를 빼는 거죠. 자, 보유를 빼고 장기 거주. 왜냐? 주택이나 조합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거주만 가겠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보유 이렇게 해서 토지나 건물, 이제 주택 제외죠. 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입주권 뭐 이런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살 수 있는 집이 살 수 있는 이제 집 주택은 무조건 거주를 한 경우에만 오래 갖고 있을 때 세금을 깎아주겠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은 이렇게 정부 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뭐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게 결국은 오늘 확정이 됐죠. 자, 기존에는 지금 뭐 거주 40%, 뭐 보유 40%, 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일단은 거주 공제로 가는 거죠. 거주로 가고 공제율도 단계적으로 이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양도 시점이 올해까지 이제 7년 12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네. 내년, 죄송해요. 제가 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자, 지금 현행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8년, 그러니까 일단 올해 하고 내년까지 장특공에 대해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가서 매물을 출회를 시키려는 거죠. 뭐 요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시간을 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내후년, 그러니까 28년부터는 지금 이게 60%, 거주가 60%, 보유가 20%로 되고, 자, 그다음에 29년부터는 아예 보유는 사라지고 지금 뭐 거주만 80%, 딱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지금 장기 뭐 이렇게 보유만 하셨던, 거주는 안 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팔고 나가라,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장특공 지금 최대 30%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지금 내년까지 해서 지금 이제 보유 뭐 이거 30%돼 있는, 자, 이거를 28년부터는 지금 15%까지 지금 낮추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금 30%, 그러니까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일단 혜택을 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29년부터는 거주만 요거 들어가고, 아예 29년부터는 보유한 경우에는 싹 없애주는. 자, 결국은 뭐 그게 1세대 1주택이든 지금 다주택이든 장특공 같은 경우에는
양도 지금 뭐 이렇게 뭐 팔아서 뭐 받으려고 하면 빨리 팔아라. 그것도 가능하면 27년 내년 말까지는 무조건 팔아라.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장특공 관련해서 지금 공제 한도를 신설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살펴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제 한도가 없이 공제율로만 해서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는 뭐 200억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200억까지.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국세청장이 직접 직격을 했었죠. 그래서 뭐 200억을 깎아 한 집 하나 파는데 200억을 깎아준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많은 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도를 정하는데 28년까지는 20억인데 이 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해서 하나는 인별로 해서 연간이고 하나는 물건별로 해서 돼 있죠. 뭐 물건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물건별로 했을 때 더 인별로 하면 뭐 차액을 이렇게 많이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거를 20억, 20억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29년 이후에는 인별도 10억 물건별도 10억 딱 요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이 10억 한도 이제 앞으로는 이 장특공 자 이렇게 되면 지금 28년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27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무래도 이게 이 정도 지금 20억까지 공제 한도를 받을 것 같으면 뭐 지금 강남의 지금 고가 아파트들 자 그다음 이제 10억 정도가 되면 뭐 이거는 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작전을 세워야 되겠죠. 이 단계별로 해서 그래서 20억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 10억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에 따라서 지금 뭐 늦어도 내년 뭐 그다음에 뭐 아주 뭐 이제 좀 작은 분들은 이제 뭐 한 내후년까지 자 그렇지만 뭐 대부분 지금 이렇게 한도에 안 걸리려고 하면 지금 뭐 다 지금 받으려고 하면 지금 요 해당되는 분들은 무조건 내년까지는 지금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매물 출회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매물 출회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 부과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좀 치밀하게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극복해 보려고 하는 뭐 이재명 정부의 좀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단계적으로 자 요렇게 해놓은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효과를 볼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매물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물 출회 쪽에 오히려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바뀌었죠. 그래서 과세 대상 일단은 이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된 게 지금 1세대 1주택은 원래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14억까지 이제 돼 있고 뭐 나머지는 이제 9억 초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기본공제하고 맞물려 있죠. 그래서 기본공제가 지금 1세대 1주택은 12억이 돼 있는데 요거를 두 개를 나누죠. 요것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그대로 뭐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인 경우에는 14억까지 비거주인 경우에는 9억이니까 자 결국은 비거주인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거의 다주택자 현재 다주택자 9억 이거까지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다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기본 4억밖에 안 해줍니다. 기본 4억밖에 안 해주고 만약에 거주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딱 4억밖에 못 받아요. 거주가 없으면.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만약에 2주택자인 경우에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 20억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우리가 공시가가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억의 2분의 1이면 2.5억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6억 5천 정도, 6.5억 정도. 그래서 6억 5천이면 자 결국은 지금 9억이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9억이 안 되는 거죠. 9억이 안 되고 그것도 거주를 했을 때만. 야, 이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완전히 내가 거주를 안 하면서 그냥 갭 투자만 해놓은 분들하고 거주를 하면서 뭐 조금 갭 투자하신 분들하고 엄청난 지금 차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주 쪽에 전부 다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살펴드렸었는데, 자, 결국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지금 주택이 60%로 돼 있었던 이거를 70%까지 지금 올리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지금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주택 이상 보유자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보유자, 물론 1세대 1주택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0%에서 27년에 70%, 28년에 80%로 지금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외에는 전부 다 70%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은 뭐 60%에서 70%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간다라는 거. 요 부분. 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게 과표에서 구간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한 단계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세율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는 꼼꼼히 계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내가 집을 팔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도록 지금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세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주택 가액으로 지금 일원화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 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택 수로 가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과세 표준에 있어서 6억에서 12억을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6억에서 12억 요 사이가 지금 현재 1.0%로 돼 있는데 이거를 1.3%로 일단 인상을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28년 지금 이후에는 이렇게 아예 금액으로만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만 해서 종부세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6억에서 12억은 지금 1.3%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는 금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일원화해서 가겠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관련된 요 부분도 계속 손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손을 보는 거죠. 아까 뭐 장특공 관련된 부분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지금 관련돼서 연령에 따른 게 지금 40%돼 있고 지금 보유기간에 대해서 5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지금 보유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주기간, 그러니까 아까 양도세나 지금 뭐 종부세나 장특공은 지금 똑같이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주 쪽으로만 지금 가겠다. 그래서 27년,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공제 같은 경우에 딱 반만 합니다. 그래서 반하고 그 다음에 거주공제 중에서 이제 높은 건데 자, 어쨌든 지금 보유만 보면 뭐 10%, 20%, 25% 현재 지금 돼 있는 거에 딱 2분의 1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8년 이후에는 거주공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공제를 지금 20%, 40% 요거는 그냥 뭐 정상대로 이렇게 이제 가는 요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런데 장특공 관련해서 뭐 가장 지금 뭐 종부세는 이게 였죠. 지금 한도를 신설한다는 거죠. 모든 게 양도세도 지금 10억 한도가 들어와서 지금 난리가 난 거고 지금 장특공 지금 관련된 게 지금 다 그런 거죠. 양도세가 10억.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이긴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80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한정이었죠. 자, 근데 800만 원으로, 그리고 28년 이후에는 600만 원으로. 와, 이렇게 되면 지금 양도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보유세인 이 종부세도 그렇고 모두 한도 때문에 세율을 크게 조정하지 않더라도 한도만 딱 정해놔도 결국은 이게 엄청나게 세액이 증가하는 이런 일이 좀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당연히 지금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150%를 지금 20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매년 2배씩 늘어난다 그러면 와, 이것도 좀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령 지금 1주택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팔고 나갈 분들은 고령자 중에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뭐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 지금 보유세 이렇게 인상하고 나면 내가 지금 뭐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뭐 일단은 보유세 이거 아니면 나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못 팔겠다. 자, 그래서 요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고령자 1주택 만 65세입니다. 양도일 기준 했을 때.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지금 양도를 할 때 2년 이상 이제 계속 거주하고 있을 때,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데 특수관계, 그러니까 뭐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한테 파는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리고 팔고 나서 6개월 내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를,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제 아예 이사를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50%, 물론 한도가 있습니다. 5억 한도고, 지금 28년에는 30%, 이제 3억 한도로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양도세를 반이나 깎아주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꽤 특례긴 특례죠. 자, 그런데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그냥 뭐, 나 갈 거야.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만약에 안 갔다. 이거 뭐 세금 혜택만 보고 안 갔다 그러면 지금 감면세액에다가 이자 상당의 그래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죠. 페널티를 지금 주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5년 내에 다시 또 뭐 이쪽으로 왔다. 뭐 집도 사고 뭐 수도권으로 이주했다. 이것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갔다가 잠깐 살다가 오는 거, 요런 것도 다 전부 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뭐 감면받고 처분했던 집을 또 뭐 지금 5년 내에 재매수 이런 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사후 관리까지 한다라는 거, 요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의 조정 대상 지역 양도소득세 이거 중과 한시적으로 완화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것도 이제 매물 이제 출회 쪽에 뭐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뭐 전부 다 쪼이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완화를 한다라는 것은 매물 출회 쪽에 뭐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 그래서 아마 그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뭐 최재형 구인철 경제부총리도 세법 관련해서 꼭 집값을 막 잡으려는 이런 것들도 이게 아니라 뭔가 정상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은 좀 매물 출회를 통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팔게 하겠다. 그래서 뭔가 한시적인 게 이번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가능하면 지금 내년 뭐 내후년 요쪽에 아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혜택을 본다 그러면 뭐 혜택을 보려는 분들은 진짜로 좀 이제 많이 팔고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어쨌든 간에 풀어주는 거긴 하지만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물 출회 쪽에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쪽으로 포커스가 그래서 현재 지금 20%죠. 이주택 같은 경우에 20% 추구하는 거를 요것도 그렇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전략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으니까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5%만 와 이거는 상당한 좀 매력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20%를 5%로 그러면 지금 내년까지는 무조건 팔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다음에 지금 28년부터는 이제 10%니까 한 반 정도 깎아주는. 그래서 빨리 파는 게 더 유리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뭐 양도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완전히 좀 다른 요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물 출회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당장 때려잡는 것보다는 뭔가 팔 사람들은 팔게 해서 매물을 많이 그것도 금매들이 쏟아지게 하는 방법을, 한시적이니까요. 금매들이 쏟아지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요런 것들이 좀 뭔가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면서 조금 더 진화했다라고 할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3주택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30%. 그래서 지금은 뭐 양도세가 3주택은 75%에다가 지금 뭐 지방세 7.5% 하면 최고세율이 82.5%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뭐 3주택 이상들 팔 수 없을 정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팔 사람들은 팔게 해주겠다. 요런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시, 지금 다 전부 다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만약에 팔면 10%를 지금 적용, 와, 이거 뭐 엄청난 혜택인데요. 지금 그럼 20%를 깎아주는 거거든요. 20%를 깎아주겠다. 와, 뭐 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나요? 근데 분명히 메리트를 느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후년이 되면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들을 뭔가 단계적으로 이 다주택자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뭐 이제 그래서 뭐 좀 계속 좀 매물이 나오는 요런 방식을 좀 선택한 게 아닌가. 요런 뭐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해 보입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 지금 3년이잖아요. 지금 일시적 2주택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뭐 지금 전부 다 조정 대상이니까요. 지금 뭐 전부 다 뭐 지금 서울을 전체하고 경기도 지금 주요 지역에 15개 지역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거 2년으로 지금 쪼이는 거잖아요. 3년에서 지금 2년. 그러니까 3년 안에 팔면 되는 거를 2년 안에 빨리 팔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결국은 매물이 집중적으로 지금 뭐 내년과 내후년 이때까지 계속 매물을 이제 나오겠다는 건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29년부터 지금부터 3기 신도시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1기 신도시 관련된 것들 공급이 아무래도 29년부터 좀 실제 입주 관련된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마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27년, 28년 공급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자. 요런 전략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당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뭐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뭐 양도세든 종부세든 전부 다 3년에서 2년으로 요것도 훨씬 당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직격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매입임대, 이게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 자, 요것도 아시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중과 배제, 이거 무한정 계속 이거 배제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기한 설정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걸 내년까지 지금 팔아야 되거든요. 내년까지. 그러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28년도 아니고 딱 내년 말까지로 이제는, 자, 이렇게 되면 요게 한 6만 7천 채 정도 되죠. 6만 7천 채. 서울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서울 안에서만 한 6만 7천 채. 뭐 경기도까지 하면 당연히 10만 채 넘어가겠죠. 그래서 요 매입 임대, 그러니까 뭐 이제 등록 임대 아파트들 요거,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요거는 무조건 팔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 혜택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요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내년 말까지는 팔아라.
지금 뭐 정부가 이번 대책은 세금 대책이 아니라 공급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공급 대책이다 이거는. 그냥 물건을 쏟아지게 하는, 정말 하늘에서 비처럼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이 공급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이게 뭐 지금 뭐 무슨 뭐 정말 빵 찍어내듯이 할 수 없다 보니까 29년까지 시간 벌어보자. 그래서 내년 27년, 28년에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인에 이거 지금 돼 있는 거, 이거 매입 임대죠. 지금 매입 임대 관련된 거. 법인들도 이거 왜 갖고 있냐? 이거 팔아라. 팔아서 내년 12월 말까지 무조건 팔아라.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부 다 등록 임대 아파트들 뭐 팔아라. 이제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생임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상생임대도 그냥 일단은 끝내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뭐 내년 지금 올해네. 올해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거는 이제 내년까지 팔으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서 이제 종료되는 거는 그 날로부터 해서 1년, 종료부터 1년. 그다음에 29년 뭐 12월 30일 중에 이제 빠른 날. 자, 어쨌든 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양도세 특례를 받으려고 하면 뭐 내년까지 팔든지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무조건 팔아야 그때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이면서 모든 게 지금 매물출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혜택 받고 싶어? 이거 지금 당장 끝내지는 않을게. 혜택 받고 싶으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그 다음에 뭐 늦어도 29년까지 무조건 팔아. 자, 요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장특공 관련해서 이 비거주 관련해서 요것도 좀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요 부분도 뭔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장특공 요거 받을 때 지금 뭐 비거주이긴 하지만 내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거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건을 지금 3개가 있는데 요건을 이제 이거 3개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요건이 뭐냐면 일단은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것만 됩니다. 계속 거주를 1년 이상 거주를 한 것만 지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요 사유가 뭐 취약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직장 변경이나 정근 뭐 근무 관련된 부분들, 또 병 때문에 질병, 요거 또 학교 폭력 뭐 전학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가는 건 뭐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계 종속 이거 동거 복량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합가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요런 내용들, 이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타 시군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타 시군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 이 3개가 모두 다 됐을 때만 비거주인 경우에도 거주를 해서 장특공 혜택을 주겠다. 요렇게 요건이 굉장히 깐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부세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종부세도 이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받으려 그러면 1번에서 3번까지 모두 충족이 돼야지 이것도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3 세제 개편 정말 기습적으로 나오면서 뭐 정말 지금 다들 휴가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뭐 깜짝 놀랄 만한 뭐 그런 세제 개편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거 세제 개편 맞아? 부동산 무슨 공급 대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든 포커스가 일단은 매물을 쏟아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뭐 당장 막 세금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이 세금 혜택을 딱 보여주고 지금 혜택 받을 수 있어. 그러려면 빨리 팔고 나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27년하고 28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짜놨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하고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지금 다르다. 이렇게까지도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급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급매물이. 그것도 뭐 이렇게 시차를 두고 또 그 종목이 좀 다르잖아요. 뭐 지금 1세대 1주택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비거주 좀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그 등록 임대하셨던 분들도 다르고 뭔가 이렇게 비슷한 듯 다른 듯 요렇게 좀 시차를 두고 있어서 뭐 시차를 두고 계속 뭐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뭐 2년 내내 급매물이 쏟아지면 당연히 뭐 집값은 대폭락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요거를 예상을 하는 분들은 아,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겠네. 요런 판단이 설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오늘 세제 개편 때문에 부동산은 난리가 났고 자,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뭔가 이번에 무조건 쪼이는 게 아니라 퇴로를 지금 열어주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조금 누르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아마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출 규제가 지금 이렇게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 아마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아마 이렇게 투트랙으로 세제 개편하고 대출 규제하고 추가 대출 규제하고 투트랙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요 부분은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제가 뭐 새로운 얘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뭐 참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텐데도 뭐 이렇게 꼭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마음을 써주시면서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제가 매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참 늘 항상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비에스리님,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칠사모님, 이용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